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기본서 38페이지 가산세 있죠? 이거 펴놓으시고 여러분들 제 설명을 쭉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산세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세입니다. 그러면 이 가산세 어떤 건지 좀 소개를 제가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가산세는 먼저 특징을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 가산세는 먼저 그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 의무를 불성실했을 때, 신고 납부 의무를 불성실했을 때 적용되는 것이 요 가산세입니다. 그 다음에 가산세는 또요, 얘는 그 신고 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한다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한다. 그 신고 납부 의무를 불성실한 것에 대한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 행정벌적 성격으로 부과한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켜요, 포함을 시키지 않아요?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켜요, 포함시키잖아요? 포함시키지 않는다고요? 포함시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산세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 계산됐어요. 여기 보세요. 가산세 20만 원이 계산됐어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 과표 결정하고 곱하기 수일 상주세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 원이면 요 가산세 20만 원을 합해가지고 고지서 보낼 때 얼마 내라고 보내? 120만 원. 그러니까 가산세는 조세에 어떻게 합니까? 포함합니다.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해서 징수합니다. 자, 그래서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킵니다. 근데 요거죠? 요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해요, 포함하잖아요?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저 뒤에 나온 가산금이 저 징수 순서상, 여기 징수 구조상, 다시 한번 볼까요? 징수 구조상 요 뒤에 나온 가산금이 우투기 조 앞에 가산세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또 가산세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산세 종류를 보시면 먼저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자, 신고를 불성실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고요. 납부를 불성실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돼요. 그랬을 때 이제 국세에서는 이제 요 지방세에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고 요거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는 것을 국세에서는 2020년 올해부터는 이제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합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 어떤 건지는 이따가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신고불성실 가산세. 자, 보세요. 신고기한.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같으면 취득일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일부터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데 또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거고요. 근데 신고는 만약에 했는데 납부만 안 그러니까 신고도 또 하고 납부도 했다 그러면 뭐 당연히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거고, 신고는 했는데 납부만 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적용되는 거고,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하면 이제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럴 때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취득일부터 60일 그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40%, 그 다음에 20%, 10% 이렇게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이 달리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무조건 20% 가산세였어요. 자,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닉하거나 그런 적극적인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않든, 그냥 우쭈하다 보니까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든, 또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든 무조건 20%였었는데 불합리하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요,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닉하거나 그런 적극적인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했을 때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40%요. 또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적게 신고했을 때 역시 또 40%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또 부정한 방법은 아니고 그냥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 그냥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입니다.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만약에 100만 원이었으면 20만 원에 자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어요. 그랬을 때는 과소신고분세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를 가산세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해당되는 가산세 40%, 20%, 10%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미납부한 금액 또는 과소납부한 그 금액에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중금리를 감안한 이자율을 적용하는데 그 이자율이 지금 현재 0.025%, 1십만 분의 25, 0.025% 거기다가 납부 지연 일자를 곱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미납부한 금액 또는 과소납부한 그 금액, 요 금액에다가 0.025%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중금리를 감안한 이자율 여기다가 이제 미납 일수를 곱해요. 미납 일수를. 자, 그러면 요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기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얼마요? 0.025%씩 1십만 분의 25 0.025%씩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국세에서는 이것을 납부지연 가산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적용되는 겁니다. 가산세가요.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를 보시니까요. 38페이지 의의를 봅니다.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고요. 자, 특징을 보면 동그라미 1번 가산세는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하지만 과태료나 벌금과는 구별된다. 과태료나 과료는 조세가 아니에요. 법 위반 행위에 오로지 제재 목적을 두고 부과하기 때문에 과태료나 벌금과는 구별됩니다. 가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밑줄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가산세부터는 여기를 보세요. 자, 가산세부터는 신고납부 불성실에서 가산세 정됐어요. 그러면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니까 가산세부터는 이렇게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산세부터는 고지서를 통해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니까 특징에서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2번입니다. 38페이지 동그라미 2번.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국세,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밑줄 짝입니다. 자, 이 말은 가산세를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 그 말은 여기를 보세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 원이에요. 가산세 20만 원 붙었어요. 그러면 고지서 내라고 할 때 120만 원 내라고 보내니까 가산세도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는 말은 가산세도 조세에 어떻게 한다? 포함을 시킨다. 그런 말입니다. 가산세도 조세에 포함을 시킨다.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하고요. 다만 또 밑줄입니다.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밑줄 짝이요.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줄 때 가산세까지 깎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꾼다 뻔하지 뭐. 자, 세금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바꾸겠죠? 세금을 감면해 줄 때 가산세까지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요거. 그 다음에 3번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4번이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를 불성실하면 신고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국세 가산세가 나오는데요. 쭉 읽어보면 결국 뭐 쭉 읽어보면 막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을 때 그 가산세 얘기가 쭉 나오고요. 39페이지에 보시면 그 박스 안에 보니까요. 부정한 행위로 법정 신고기한까지 국세에 과세 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100분의 얼마요? 40 밑줄이고요. 역외거래, 이게 이제 국제거래 이렇게 돼 있다가 올해부터는 역외거래라고 표현이 바뀌었는데 국제거래에서 역외거래로요 표현이 바뀌었는데 하여튼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한 행위일 때는 60%고요.
밑줄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부정한 방법이 아닌 경우에 무신고 가산세는 100분의 얼마? 20%인 거고요. 그 다음에 참고해서 부정한 행위라는 게 뭐냐? 박스에 나왔는데 법령 내용. 부정한 행위가 뭔지는 줄 긋고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예.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이죠. 뭐 장부를 뭐 거짓으로 기장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 쭉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요. 은닉한다거나 그런 거. 동그라미 2번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인데,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라는 게 뭐냐면, 세금을 내가 좀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닉하거나 그래가지고 세금을 많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환급받을 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내가 세금을 당국으로부터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신고를 했으니까 잘못 신고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가산세가 역시 적용된다는 건데, 그냥 이거는 참고적으로 보시고 과소신고 가산세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럴 때 역시 본문 쭉 나와 있는 얘기를 읽어보면 참고적으로 보고 박스 안에 바로 보면 돼요.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그래서 A번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했을 때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얼마? 40이고, 역시 부정한 여기거래의 경우에는 부정한 행위로 이럴 땐 60%가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B번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에서 뭐 요건 좀 복잡해요. 원래 그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는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냥 40%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니은번에 부정한 부정과소신고 외에 일반 과소신고의 경우는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의 경우에 몇 프로요? 10% 정도 됩니다. 살짝 체크하고, 길게 나와 있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린 대로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납부지연 가산세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이게 종전의 납부불성실 가산세인데, 국세에서는 이제 2020년 올해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것이 신설이 됐어요. 어떤 건지 살짝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올해 국세에서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게 신설이 됐어요. 납부지연 가산세. 여기 어떤 거냐면요,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것은 종전에 여러분요, 종전에 가산금 있잖아요. 가산금.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뭐라고요? 가산금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자,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 납부불성실 가산세요. 요게요, 일반 국민들은요, 이게 헷갈린단 말이지. 똑같이 납부하지 않았는데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떨 때는 가산금이고 어떨 때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라고 하니까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헷갈리는데 일반 국민은 구별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경향도 있고 헷갈린다, 그래서 이것을 통일했어요. 근데 국세는 가산금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종전에 이걸 통합을 시켰는데, 그래서 납부지연 가산세가 신설이 됐는데, 근데 그 지방세는요, 2022년도부터 이제 이게 바뀔 예정이에요. 2022년도부터. 그럼 아직 멀었네요. 자, 그래서 우리 시험은 2020년도인데, 그래서 지방세는 종전처럼 이따가 보겠지만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종전처럼 그대로 있는데, 국세는 종전의 가산금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산금은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3% 적용되는 건데, 요거하고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이 있어요. 7월 31일까지 세금 내라고 했는데, 고지서에 7월 30일 하루만 딱 넘어도 3% 가산금이 적용돼 있었는데, 요거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한 기간 1일 얼마요? 0.025% 있죠? 요거하고 합쳐져서 납부지연 가산세가 이제 적용됩니다. 그래서 자, 납부지연 가산세, 일단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나중에 또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지만,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 양도소득세를요, 양도소득세는 미리 말씀드리면 예정신고 납부기 아니라 그래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 납부하게 되는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불성실 가산세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5%로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돼요. 그럼 어떤 때는 3% 적용되냐는 이따가 이제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을 하면서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이게 두 개가 헷갈리기 때문에 납부지연 가산세로 국세는 통합시켰습니다. 이거는 납부지연 가산세는 자, 국세만 그래요. 국세만. 지방세는 지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국세만 이렇게 통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3번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납세 의무자, 가로는 신경 쓰지 마세요. 납세 의무자, 그 아랫줄 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국세의 납부, 인지세는 제외하는데 하여튼 신경 쓰지 마시고요. 국세의 납부를, 그 가로는 신경 쓰지 마세요. 무조건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거나 그런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올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번에 보면요. 기억번은 길게 돼 있는데 읽어보면 길게 돼 있는데 납부하지 않은 세액,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다가 이제 두 번째 줄 곱하기 법정 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한 날까지 기간 에다가요, 금융회사 등이 연체 대출금에 대해서 적용하는 이자율을 곱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미납부, 과소납부한 그 금액에다 일일 얼마? 0.02%로 적용되고요. 요거 밑줄이고, 그 다음에 니은번은 초과 환급받는 건데 요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디귿번입니다. 법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밑줄입니다. 쭉 과소납부한 세액에다가 100분의 얼마요? 3. 고지서를 바꾸서 가로 안에 봅니다. 국세를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3%예요.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고지서를 바꿔서 국세 납부 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몇 프로냐? 3%입니다. 이렇게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동그라미 4번부터 9번까지 쭉 올해 2020년 올해 신설된 규정인데요.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내려옵니다. 동그라미 10번 가산세 감면에 관한 것도요. 지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올해 이게 개정이 됐거든요. 41페이지 수정신고와 기한후 신고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올해 개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개정이 됐는데 이 숫자들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3, 4월 달에 요거 제가 기한후 신고, 우리가 일단은 가산세 가산금부터 어떤 건지 개념을 딱 잡고 틀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산세를 깎아주는 것은 다음 순환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신경 쓰지 마세요. 넘어갑니다. 오늘은 가산세 가산금이 어떤 구조 속에서 나오는지, 그게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알고 용어 익히시면서 가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42페이지 그 표를 보니까 핵심 국세 가산세가 나오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아까 신고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정부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정부 부가세를 원칙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고지서가 날라와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근데 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요. 일단 국세 뭐가 적용되느냐?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기본법상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돼요. 이게 이제 3%가 적용돼요. 그리고 하루하루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제 신고납부를 선택했다 그러면 이제 과소신고 가산세가 또 적용이 될 수도 있어요. 적게 신고한 것에 대한. 이게 어떤 건지는 종부세 징수 방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넘어갑니다. 하여튼 국세는요, 종합부동산세처럼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하는 세금은 원칙적으로 고지서를 바꾸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뭐가 적용되느냐? 납부지연 가산세 3%가 일단 적용되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0.02%로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게 적용이 돼요. 나중에 또 배웁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하는데 예정신고납부라는 게 있고 확정신고납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맛배기로 살짝 보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를 불성실하잖아요. 그러면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깔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지연 가산세, 지방세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인데 국세는 뭐? 납부지연 가산세가 일일 0.02%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지금 보지 마세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뒤에 양도세를 다 배운 다음에 이걸 봐야지 이해가 되기 때문에요. 오늘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지방세 가산세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똑같아요. 의미는 무신고 가산세, 그 다음에 요거 얘기 과소신고 가산세 얘기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43페이지 납부불성실 가산세, 요것도 내용이 같은 의미예요. 자, 그리고 가산세 감면도 똑같습니다. 자, 절 봅니다. 우리 교재에 지금 길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 내용을요, 가산세는 제가 정리해 드리는 대로 이렇게만 딱 정리합니다. 특징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종류요.
지방세나 국세나 가산세,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신고납부 불성시하면 가산세인데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불성시 가산세율은 어떻게 정된다? 40, 20, 10%.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는 40. 그냥 무신고 가산세 20. 신고했는데 과소신고했을 때 가산세는 10% 적용되고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얼마씩 0.025%씩 납부 불성실 가산세. 근데 국세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렇게 딱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자,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막 교재 내용들을 다 이해하려고 하고 막 괄호 내용까지 다 보면서 막 이렇게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정리해 드린 대로만 딱 알고 가시면 답 그런 데 지장이 없어요. 가산세 감면에 관한 것도 역시 기본이 딱 된 다음에 나중에 기한후 신고라는 것, 수송 신고라는 것을 다음 순환에 배웁니다. 그때 보시면 되고요. 44페이지 쭉 내려와서 44페이지 핵심 세목별 가산세 비교가 있습니다. 공부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이거 보면 한눈에 촥촥 들어와요. 지금은 일단 표를 한번 보세요. 44페이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라고 그랬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취득세를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 적용되는데 일반 가산세 신고를 불성실했을 때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계 20,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면 부정무신고 납부세계 40%, 여객거래는 60% 적용되고 과소신고했을 때 그냥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을 때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 납부세계 10%고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을 때는 부정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의 40%에다가 뭐 과소신고 납부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세액을 뺀 것에 10% 해가지고 또 합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다 구해가지고 여러분 보고 하라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온 적도 없고 나올 가능성은 낮아요. 그냥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에 따르면 몇 프로만 기억하냐면 40%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니은번 납부불성실 가산세.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인데 지방세는 뭐라고 해? 납부불성실 가산세. 최대요. 최대 미납부 과소납부한 세계 75% 한도 내에서 적용될 수 있어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밑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미납부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다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한 날 또는 고유서가 날라왔을 때는 납세 고지일까지 기간에다가 0.025%니까 한마디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1일 얼마요? 0.025%입니다. 그럴 때 여기 봅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요거 최대 몇 프로 한도 내에서 적용될 수 있다고요? 최대 75% 한도 내에서 75% 한도 내에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도 지방세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가산세라는 것은 처음 오신 분들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지금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나중에 배웁니다. 자, 그리고 이 45페이지 표의 내용들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딱 이제 세목별로 이걸 정리해서 딱 알아두셔야 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은 3, 4, 5, 6월 달 되면은 요 세목별로 요 가산세에 관한 것을 딱 정리해서 다 이 표를 보면 한눈에 딱 정리가 돼요. 나중에 다 보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가산세가 뭔지 특징을 이해하고 어떤 구조 속에서 나왔는지 신고나 불성시 나오는 것 특징 그 다음에 종류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딱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책 보면서 혼자 고민하면서 막 빠져가지고 할 필요 없어요. 아셨죠 여러분? 길게 남아있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7회 때 문제인데요. 한번 볼게요.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무신고 가산세, 사기나 그 밖에 부정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엔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사기 기타 부정무신고가 아니니까 그냥 무신고 가산세니까 몇 프로요? 20%. 맞잖아요. 이 쉬운 거를. 자, 단순 암기식 문제. 1번 정답입니다. 2번 무신고 가산세,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에요. 부정무신고 가산세는 몇 프로입니까?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40이 해야 되겠죠? 2번 틀렸고 3번 과소신고 가산세, 사기나 그 밖에 부정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에요. 그냥 과소신고 가산세는 40, 20, 10%에서 몇 프로입니까? 10%죠?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10이 돼야 되고 4번 과소신고 가산세, 사기나 그 밖에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원래 구하는 방법은 복잡하지만 자, 부정과소신고 세액의 100분의 얼마? 40이요. 그래서 50 아니고 100분의 40이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그래요? 아니지. 이거는 그냥 무신고 가산세 이런 거지. 자,
납부불성가산세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얼마? 0.025. 110만 분의 25죠? 그래서 1만 분의 2.5나 10만 분의 25나 같은 말이죠, 여러분들? 10만 분의 25나 1만 분의 2.5나 같은 말입니다. 다 0.025%를 의미합니다. 100분 1로 하면 0.025%. 자, 이렇게 해서 1번이 옳은 지문이었습니다. 쉬운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 지방세 가산금입니다. 별 표시 하셨죠, 여러분들? 예, 하시고. 먼저 가산금이 어떤 건지 제가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산금이 어떤 건지 이걸 교재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를 해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교재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좀 지울게요. 이제 징수 방법은 여기는 지우고요.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들 고개를 드시고, 새해도 벌써 또 첫날이 밝았는데 벌써 또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이 막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방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이제 나이가 뭐 10대일 때는 이렇게 뭐 제 기억도 그래요. 이렇게 왜 이렇게 빨리 시간이 안 가지? 막 10대 때는 빨리 막 그래서 막 저희 때는 그 주민등록증 있잖아요. 어디서 검사하면 그거 괜히 막 속여가지고 막 어디 막 그냥 나를 어떻게 보고 막 이러면서 어디 막 호프집 같은 데 가서 막 들어가기도 하고 친구들 막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되게 안 가고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 20대 되니까 20km로 가고 30대 되면 30km로 가고 뭐 40대는 40km로 가고 시간이 속도가 그렇게 느껴진다고 하는데 수험생이 되면요 본인 나이에다가 10km, 20km를 터보를 장착해 가지고 시간이 더 빨리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시간이 금방금방 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직장 다니시면서 공부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 일하시면서 그런 분들은 뭐 시간이 더 빨리 갑니다. 뭐 기존에도 시간이 빨리 갔었는데 거기다 공부까지 하니까 막 정신없이 막 시간이 지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지금 초조하게 벌써부터 막 너무 초조하게 막 생각하시면서 벌써부터요 지금 공부 1월 달에 시작했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막 이런 분이 계시고 12월 달에 시작했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이런 분이 계시는데 안 늦었어요. 정상적인 때 오신 거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너무 뭐 이렇게 여유 있게 막 너무 멀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금방금방 갑니다. 그래서 극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날 수업을 그날 공부하고 그날 숙고 그날 공부한 거 그날 좀씩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한두 시간씩 공부해가지고 수업 끝나고서요 한두 시간씩 공부해서 되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루에 제가 항상 하는 얘기겠죠. 하루에 뭐 어떤 분들은 10시간씩 공부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10시간씩 공부할 수 있는 분 수업 끝나고도 10시간 그러면 수업 시간에 공부도 하죠 한 서너 시간 그거 끝나고도 10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 분은요 그런 분들은 지금 여기서 중개사 공부할 분들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분들은 뭔가 더 높은 어떤 고시라든가 지금 뭐 대부분이 고시가 없었지만 고시라든가 뭔가 다른 하여튼 그런 걸 좀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이면 지금 여기 중개사 공부할 분들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루에 10시간 공부한다는 게 집중해서 10시간이면 제 경험적으로 옛날 제 공부할 때 경험적으로 보면 10시간 좀씩 더 공부한 적 공부하고 그랬는데 그럴 때 보면 하루 10시간 정도를 공부한다 그러면 진짜로요 화장실 가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뭐 잠자는 시간 빼면은 무조건 공부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일치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틀어박혀서 공부만 할 때 한 10시간 실시간 공부 시간 10시간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몇 달을 공부하잖아요. 몇 달을 공부하면은 진짜 그랬잖아요. 이렇게 저는 이상해. 다른 애들은 뭐 밥 먹고서 팩 차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잘하고 그랬는데 저는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하다가 밤에 그 하숙집에 올라갈 때 되면은 것을 걷질 못하겠더라고 처음에는. 독서실 도서관 계단 내려오고 그럴 때 걷질 못하겠더라고요. 발이 부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오다가 나중에 되면 이제 괜찮아졌는데 올라갈 때 괜찮아졌는데 처음에는 걷질 못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여기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보통 분들은 여러분들 성인인 여러분들은 지금 뭐 가정도 챙겨야지 뭐도 챙겨야지 여러 가지 할 일들도 많은데 공부를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자, 할 수도 없고 또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전후로 제가 말씀드렸죠 2차 과목은 하여튼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저랑 같이 공부하고 시작할 때 복습할 때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막 같이 떠올려 보시고 안 되면 그 핵심 요약
정리든 보시든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하시든 뭐라든 같이 복습하고, 또 수업 시간에 집중해 들으면서 외워야 될 때 같이 막 따로 외우고, 저런 거 써놨으면 40, 20% 정도는 같이 속으로 하면서 수업 시간에 구경하지 말고 공부하시고요. 자, 이해하고 동시에 같이 암기도 한번 해보려고 하시고, 끝날 때 제가 복습할 때 같이 여러분들 또 공부했던 걸 떠올려보고, 집에 가시면서 여러분들 식사하시면서 아니면 집에 가면서 공부했던 거, 오늘 배웠던 걸 쭉 한번 떠올립니다. 그래서 징수 방법 배웠고 가산세 가상금 배웠는데 이렇게 하면서 떠올려 보시고, 이런 짜투리 시간에. 그리고서 만약에 또 집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민법 학개론 공부하는 거고요.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가상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상금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 가상금의 특징은요, 먼저 가상금은 얘는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그 납부기한 고지서, 납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에 있죠,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을 때 적용되는 게 뭐라고요? 가산금입니다. 가산금은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해요. 연체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합니다. 아까 가산세는 신고 납부 의무 불성실한 것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산금은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고요. 가산금은 조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세에 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조세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 의미는 나중에 사례를 통해서 공부할 때 다음에 배우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까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켜요, 포함시키잖아요. 포함을 시켰습니다. 가산세 20만원 계산됐으면 과세권자 다시 계산한 세금 100만원에 합해서 120만원 내라고 거기서 보냈으니까 가산세는 조세에 어떻게 포함해요. 근데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종류를 보시면요, 가산금은 종류를 보시면, 먼저요, 가산금은 학자들이 일반 가산금과 중가산금으로 가산금을 이렇게 구별해요. 자, 그랬을 때 일반 가산금이라는 것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 있잖아요.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예를 들어서 재산세요, 고지서를 발부해서 보통 징수할 때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내라고 했는데 7월 30일 하루만 딱 지나잖아요. 8월 1일 아침에 헐레벌떡 뛰어가서 세금을 딱 내더라도 일단 체납세액의 몇 프로? 3% 일단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 계속 안 내고 버티잖아요. 그러면 중가상금이라는 게 적용될 수 있는데, 중가상금은 이 일반 가산금에 더해지는 가산금이 중가상금인데, 자, 얘는 납기 후 매 1개월이요. 매 1개월 한 달씩, 매 1개월 경과시마다 있죠. 경과시마다 매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0.75%요. 1만 분의 75, 0.75%씩 가산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끝까지 버티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버티면 평생 따라붙는 것은 아니고 60개월에 한해서만 이렇게 중가상금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0.75% 곱하기 60이니까 중가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최대 45%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 가산금 3%하고 합치니까 가산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까지 적용될 수 있느냐? 48%까지 이렇게 한도 내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적용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가상금을 적용할 때요, 체납한 지방세, 체납지방세가 30만 원이요. 30만 원 미만일 때는 이 징수하지 않습니다. 중가상금은. 그러니까 30만 원은 넘어야지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중가상금 우습잖아요. 그래서 30만 원 미만은 징수하잖아요. 그러면 체납한 지방세가 딱 30만 원입니다. 중가상금을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딱 30만 원이면 중가상금을 적용합니다. 자, 미만은 적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요 얘기입니다. 자,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근데 이게 지방세는 이렇게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국세는 이제 가산금과 납부불손가산세를 통합해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에 기준 납부기는 하루만
딱 지나잖아요. 그럼 체납세액의 3%를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과상금 요거는 적용 안 돼요. 0.75%씩 이렇게 한 달씩 지날 때마다 0.75% 이거는 없어지고 그냥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국세는 고지서를 통해 징수할 때 하루 딱 지나면 3% 깔아 놓고 자, 납부지원가산세. 그리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0.02%씩 그냥 적용해요. 종합부동산세는. 근데 재산세 같은 애들은 이렇게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0.75%씩 중과상금도 적용됩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아직은 와닿지 않은데 헷갈리는데 나중에 다 정리가 돼요. 다 세목들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럼 교재를 보겠습니다. 45페이지 17번 지방세 가산금입니다. 가산금은 본세가 아닌 연체력 성격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밑줄이요.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밑줄. 의 가산금이란 조세를 납부기 하는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세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요. 고지된 세액이 100만 원이면 거기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그 금액 일반 가산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걸 학자들이 중가상금이라고 하는데요. 자, 세 번째 줄 밑줄입니다.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밑줄. 당연하지 여러분. 국가나 지자체가 자기들끼리 좀 늦었다고 자기들한테 세금 갖다가 가산금 낼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징수하지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양가로 2번 지방세 가산금의 구분입니다. 일반 가산금이요. 납부기한이 경과날부터 체납한 조세 밑줄입니다. 100분의 얼마? 3.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체납세액 몇 프로? 3%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과상금을 봅니다. 그리고 계속 안 내면 체납된 조세를 납부하자는 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밑줄입니다.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한 조세 1만 분의 75 그러니까 몇 프로예요? 0.75% 밑줄입니다. 상당한 가산금을 일반 가산금 3%에 더해서 징수하고요. 이 경우 중과상금 가산해서 징수하는 기간 밑줄입니다. 끝까지 버티면 평생 따라붙는 것은 아니고 몇 개월? 60개월. 5년이죠? 60개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밑줄. 자, 그래서 0.75% 곱하기 60이니까 중과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45%, 일반 가산금 3% 합쳐서 가산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 48%까지 적용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체납된 납세 고지서별 세액이 밑줄입니다. 30만 원 미만인 때는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밑줄 짝이요. 그러면 체납한 지방세가 딱 30만 원이면 중과상금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 같은 납세 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있는 경우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이건데 이건 처음 오신 분들은 뭐 나중에 배워요. 재산세 고지서에는요. 재산세 고지서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재산세 고지서는 재산세 얼마, 그 다음에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얼마, 그 다음에 재진이 지방교육세 얼마, 그 다음에 이제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부동산부는 재산세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납기가 같을 때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함께 이제 고지할 수 있습니다. 같은 무렵에 고지서 2장 만들면 서로 불편하니까 이렇게 재산세 고지서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을 같이 적어서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자, 중과상금 30만 원 미만인지를 판단할 때 이럴 때 같은 고지서에 2 이상의 세목이 병기되어 적혀져 있을 때는 30만 원 미만인지는 따로따로 판단합니다. 이걸 합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서별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세목별로 30만 원 미만인지를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한번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됐고요. 네. 참고의 가산세와 가산금 구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가산세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하고, 가산금은 지방세 가산금은 연체적 성격으로 부과하고요.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리고 가산세 근거법령 보고, 부과금액 가산세는 각 세법에 의해서 이제 가산을 징수하고, 가산금은 하루만 딱 지나도 일반 가산금 3%, 또 한 달씩 지날 때마다 0.75%씩 중가산금.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하는데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지원 가산세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참고적으로. 그래서 납부지원 가산세는 하여튼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 딱 이거예요. 이거 결국은 예전에 종전에 가산금과 지방세에 있는 가산금과 납부불성 가산세 이게 헷갈린다 그래서 국세는 이걸 통합을 시켰다는 거고, 그래서 납부지원 가산세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 예? 종전에 가산금 요거 3%하고
납부불성가산세 1일 0.01%. 이게 둘 다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았을 때 이거잖아요. 근데 헷갈리니까 이걸 통합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중복적인 의미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걸 통합을 시킨 거고. 그 다음에 국세는 이렇게 납부지원가산세가 신설이 되는데 지방세는 2022년도나 돼야지 아마 이렇게 통합을 시킬 예정입니다. 지금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47페이지 예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문제 보시면 지방세 납부제도와 불이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보니까요, 신고 납부 방법이란 납세 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 과세금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세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이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네, 맞고요. 신고 납부. 자, 2번 특별징수란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그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시키고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맞잖아요. 국세에서 뭐라고 하고? 원천징수. 국세는 원천징수, 지방세는 특별징수요. 3번 보통징수 방법이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재산세와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이에 해당한다. 맞잖아요.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이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보통징수고요. 4번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때 그 지방세법에서 고지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과 납기 경과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렇죠? 일반 가산금, 중과상금 맞고요. 5번 가산세란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방세법에 의해서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한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을 포함한다.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맨 뒷동네에 틀렸습니다. 납기 전 징수 이런 거는 참고입니다. 한 번도 나온 적은 없고요, 시험에. 그냥 참고적으로. 나오면 어떡하냐고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지방세 기본법, 국세 기본법 내용이 엄청 많은데 한 번도 안 나온 내용까지 미지의 세계까지 탐험해서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상대평가고 세법이 40문제 출제된다. 그럼 뭐 이런 것도 다 공부해. 왜냐면 남보다 하나라도 더 맞춰야 되니까. 자, 그러니까 해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넘어갑니다. 48페이지 여러분. 나와 있는 용어들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봅니다. 읽어보는데 굳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굳이 알려고 할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요. 49페이지 특수관계인이라는 게 나오는데 특수관계인은 읽어보면 친족관계가 있거나 경영지배관계가 있거나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를 우리가 특수관계자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지방세, 국세 공부하다 보면 특수관계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럴 때 특수관계자는 친족관계가 있거나 이렇게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거나 경영 지배관계에 있거나 그런 자들을 말한다는 걸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요. 줄긋고 읽을 건 아니고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50페이지 32번 기타 용어 정의 있잖아요. 32번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최저한세, 여기는 또 역시 별표시를 여러분들이 크게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또 최저한세라는 것은 시험에 요거는요 독립한 문제로 나온 적도 있지만 독립한 문제보다는 종합문제 속에서 요건 단골로 나옵니다. 거의 뭐 그냥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 면세점이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세금을 면해주는 건데요. 좀 면세점 과세표준 금액이요, 산출세액이 아니라 과세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돼 있어요. 왜 이러냐고요? 미만으로 바꾸면 틀려요. 아니고 이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할 때 그 금액을 말합니다. 즉 일정 금액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요 면세점 적용되는 세금 취득세입니다. 밑줄입니다. 취득세는 취득 가격이 과세 표준인데 취득 가격이 얼마요? 50만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꼭 저한테 질문하는데, 자, 저를 봅니다. 이하니까 포함해서 아래로니까 50만원 포함해서 아래로 과세하지 않으니까 취득 가격이 딱 50만원이면 취득세를 과세해야 하네요. 50만원이면 과세해야 하네요. 또 답이 엇갈리는데
50만 원 포함해서 아래로 과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50만 원일 때는 과세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여러분들. 취득가액 50만 원이면 면세점이에요.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 이거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거 이상한데 이거 50만 원이면 과세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우리 질문하는 거에 질문하지 마시고 일단 일단 꾹 참고 질문하지 마세요. 질문하지 말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한번 찬찬히 공부된 다음에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일단 대뜸 질문부터 하지 마시고, 요거 질문 받기 시작하면은 요거 정신없어요. 계속 질문하고 오셔요. 아니 막 회사마다 계속 질문하는데 이거 50만 원이면 과세되는 거 아닌가요? 하면서 이상하다고 하면서 질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해 안 된다고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나중에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지 마시고 요거 질문 받으면은 요거 똑같은 얘기 막 계속 질문 받아야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질문 일단 하지 마시고 이해 안 되는 분은 나중에 이해됩니다. 그리고 주민세 일부가 면세점이 적용되는데요. 주민세 일부가 지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소액 징수 면제예요. 소액은 징수를 면제해요. 얼마 안 되는 거 받으려고 납세 고지서를 보내면요, 비용이 더 드니까 안 받고 말겠다는 건데, 징수할 세액이 일정 금액의 미만인 경우에 이를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세액을 산출한 후 징수할 세액보다 징수 경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 조생정만 번거롭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800원 1200원 받으려고 납세 고지서를 보내면 징수 비용이 더 드니까 안 받고 말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소액 징수 면제요, 적용되는 세금들 세 가지를 꼭 알아둡니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지방소득세. 특이하게도 지방소득세도 소액 징수 면제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고지서를 통해 징수할 때 얘네들 고지서 장당 똑같아요. 내용은 세액이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잖아요. 그럼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2,000원 미만이니까 빼고 2,000원을 빼고 그 2,000원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는 거니까 2,000원 빼고 그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 징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던 것이 재산세, 또 지방소득세, 고지서 장당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재산세를 또는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000원인 경우에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여러분. 이거 의문이 가시는 분, 이상한데요? 하는 분들 계시는 분이 꼭 계셔요. 아니, 진짜 요 얘기 안 하면 계속 질문 옵니다. 이거 수업 끝나고. 이 의문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질문하고 싶더라도 참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나중에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은 징수한다는 거 여러분 알아둡니다. 내용 똑같습니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또 지방소득세입니다. 여러분, 지방소득세는 신고 납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 의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 의무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방소득세, 아까 지자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임시학원 4가지 신고 납부였잖아요. 그래서 지방소득세 원칙 신고 납부인데, 다만 지방소득세는 특이하게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직권으로요,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지방소득세를 부과 고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방소득세를 이 사람이 분명히 소득세를 뭔가 소득이 발생했는데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직권으로 지자체장이 지방소득세를 부과 고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이하게도 예외적으로. 그래서 직권으로 지자체장이 지방소득세를 부과 고지할 때 그때 고지서 장당 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칙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지만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질문 많이 하는 것 중에 한 가지를 지난주에 한다는 게 오전반에는 빼먹었는데, 부가세 얘기도 지난주에 우리 부가세 배웠을 때 이거 있잖아요. 취득세 부가세목은 농특세, 지방교육세 부과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취득세는 지방세잖아요. 농어촌 특별세는 네 집 자식이냐,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그러니까 얘 국세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건가요? 얘는 지방세고 국세인데 이렇게 다르게 징수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요. 근데 왜 그런가요? 또 물어보는 분이 계시는데, 이유는 묻지 마세요. 그냥 국회에서요, 취득세를 받을 때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농어촌 특별세를 부가세로 붙여서 같이 받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런 거니까 이유는 묻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셨죠, 여러분들? 이유는 없어요. 그냥 받을 때 농특세도 그냥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취득세하고 농특세가, 얘는 지방세, 얘는 국세고, 이렇게 본세와 독립세와 부가세가 꼭 과세권자가 일치할 것은 아닙니다. 꼭 일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질문 많이 하시는데 제가 설명
설명을 드렸고, 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최저한세입니다. 최저한의 세금 받겠다는 얘기인데,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므로, 처음 오신 분들은 아직 등록면허세 안 배웠는데요, 얘는 등록 업무를 대행해주면서 받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예요. 그러니까 공짜로 등기 등록 안 해주겠다. 그래서 최소한의 세금은 받겠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는데, 최저한의 세금 받겠다. 그래서 거기 본문 내용 나중에 또 나오지만, 등록면허세 할 때 등록면허세는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등록세율보다, 이 나중에 배워 처음 오신 분들, 그 밖의 등기 등록이라는 게 말소 등기 변경 등인데, 그 세율이 건당 6,000원이에요. 그 6,000원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 등록세율 6,000원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쭉 밑줄이고 또 계속 이어서 밑줄입니다. 즉 등록면허세는 산출한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얼마? 6,000원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계산했더니요, 5,200원 계산됐어요. 징수하지 아니한다.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면허세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받습니다. 최소한 6,000원 받겠다.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이러면 틀립니다. 이렇게 해서 중요한 내용들 또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원 마무리 문제들 여러분들이요, 풀 수 있는 문제는 풀고, 안 배운 것 같으면 풀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보시되 4번 문제, 3번,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번 52페이지 3번, 4번 문제 한번 봅니다. 3번 문제.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될 수 있는 조세와 그에 대한 부가세가 옳게 연결된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이요. 재산세,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조세입니까? 예? 예, 대표적인 보유세잖아요. 부가세목 어떻게 외웠어요? 재진이 지방교육세 20%. 맞네요, 여러분들? 예, 자,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분 보시고 4번 지문 봅니다. 조세 징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로서는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부가세일 때 본세 따라가죠? 그때 다르고 등이 있다. 그렇습니까? 예. 2번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X입니다. 원칙 정부가세지만 신고납부, 거기서 슈팅해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한 조세이다. 그렇죠? 4번 소득세, 양도세 포함해서 납세무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조세이다. 그죠? 소득세는? 재산세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조세이다. 재산세는 어떤 경우에도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하니까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문제에서 뭘 안 했다고 가산세 적용된다? 무조건 틀립니다. 이런 것들. 자, 5번, 6번 문제 이런 것들 여러분이 한번 또 풀어보세요. 제가 다음에 또 순환에 또 풀어드릴게요. 넘어갑니다. 54페이지 제2장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입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28회 때 소멸 나오고 29회 때 성립 나오고 그랬는데 30회 시험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31회 시험은 중요합니다. 성립 확정 소멸 어떤 건지 잠시 쉬었다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